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이고 결혼한 지는 4년쯤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이고 거지근상이라고도 하시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제 사연의 큰 주제가 바로 이 거지근상인데요.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더니 정작 돈 앞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차별하시는 저희 시모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 전에 저는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피부관리사로 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자격증을 준비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피부과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취업해서 많은 걸 배우며 일을 했죠. 사회초년생이고 신입이다 보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피부과에선 버는 돈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속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하는 노동에 비해 박봉에 속했으니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잘 따르고 좋아라 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피부과로 관두고 에스테틱 쪽으로 갔거든요. 그쪽에 털을 잡고 있었는데 벌이가 훨씬 괜찮고 일하는 것도 훨씬 괜찮다며 저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죠.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저는 에스테틱 샵으로 옮겨서 일을 했습니다. 확실히 벌이가 달랐고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구조인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빠른 편이고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많으셔서 돈은 아쉽지 않게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퇴근하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녹초가 되었지만 쌓이는 돈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일이 힘들고 정신없다 보니 돈 쓸 곳도 없었고 솔직히 20대 내내 거의 돈을 모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언젠가 꼭 내 샵을 차려야지 라고 크게 다짐했고 그러기 위해선 돈을 많이 모아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고객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옮긴 에스테틱에서 쭉 몇 년을 채우며 일을 하던 중 늘 제게 관리를 받으시던 고객께서 하루는 관리가 끝난 후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저희의 경쟁샵이었던 그 샵 실장이고 스킬이 남달라서 몇 번이나 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욕심이 난다면서 저를 스카웃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있던 곳에서 대우가 나쁘진 않았으나 연봉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저보다 다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한참 어린 제가 돈을 잘 버는 걸 못마땅해 하는 관리사들이 꽤 있었죠. 또 오래 일하기도 했고 슬슬 옮길까 싶었던 찰나에 너무 좋은 기회였고 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간 경쟁샵의 조건은 너무 좋았어요.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연봉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그전에도 돈을 열심히 모을 수 있었는데 이직한 샵에서는 더 버니까 더 모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실장님, 대표님께서는 제게 스킬이 남다르다며 고객 관리하는 센스도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꼭 샵 오픈도 해보라며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어요. 실장님과 대표님이라고 해봤자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았고 제게는 너무 든든한 선배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서 자리를 잡고 30대를 맞이했을 때 남편을 만나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일에 푹 빠져서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해줬고 샵을 차린다는 저를 응원해줬죠. 제가 늘 일 때문에 바쁘고 늦게 끝나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해줬던 사람이에요. 만나면 늘 제 손목과 손가락부터 마사지를 해주던 사람이었죠. 고객들 관리를 해주다 보면 손가락, 손목 나가는 건 일도 아니어서 늘 아팠거든요. 그걸 잘하기에 제 손을 꼭 잡아서 마사지 해주는 게 습관이 되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3년 넘게 연애를 했을 때쯤 전 드디어 제 샵을 오픈하게 되었고 너무 설레이고 행복했어요. 다행인 건 제 샵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으로 와주겠다는 선후배분들이 많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샵 컨셉의 규모도 있었고 회원제, 예약제로만 운영해야 하는 고급 VIP 에스테틱이라서 아무나 그냥 들어와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에스테틱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관리사들도 신중하게 채용을 했죠. 프라이빗함의 끝을 보여주는 샵이라서 그런지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오픈빨이 시들해져도 영업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샵이 안정되었을 때 저희는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서는 인생의 모든 걸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게 평생의 꿈이던 제 샵도 오픈을 했고 결혼이란 숙제도 뭔가 해냈으니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안정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집에 있으니 그렇게 편한 시간이 길어져서 더욱 좋았죠. 샵을 오픈하고서는 특 VIP가 아닌 이상 제가 직접 관리를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침도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천천히 오후쯤 출근해서 샵 관리를 하고 그러다 퇴근을 했어요.
20대 때부터 쭉 쉼없이 달려왔던 삶에 드디어 쉼이란 게 생긴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쉬지는 못했던 게 저를 보고 오시는 고객들이 많았기에 저희 관리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제 스킬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수업도 1대1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나 알려주는 건 아니었고 정해진 연차수가 된 직원의 한정에 알려줬어요. 그렇게 되면 VIP 고객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고 급여가 달라지죠. 또한 저 역시 직원이었던 시절이 길었기에 복지를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불필요한 복지는 하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지로만 말이죠. 바로 직전에 저를 스카우트해 주셔서 함께 일했던 실장님과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걸 너무 기특해 하셨고 이제는 서로 대표님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지역구가 달라서 경쟁샵이 아니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친정집은 가난까지는 아니어도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었습니다. 늘 돈에 쫓기듯 살았던 집안이었고 돈이 없어서 서름을 겪었던 집안이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를 들어가야 해서 교복을 맞추려는데 몇만 원이 더 비싼 교복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유명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당연히 그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는 한푼이 아쉬운 입장이니 들어본 적도 없는 노브랜드 교복을 사게 되었죠. 첫 교복을 입는 설레임도 사라졌고 집에 오자마자 셔츠고 마이고 붙어있는 택을 가위로 다 잘라버리기 바빴습니다. 친구들이 너 어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고 말았고 제가 원했던 그 브랜드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죠. 이거 말고도 고등학교는 급식 사건도 있었네요. 줄 서서 식당을 들어가야 했는데 입구에서 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미납한 사람은 삑삑삑삑 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한두 번 그런 소리가 난 적이 있어요. 늘 떨렸습니다.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커서 다 알 수 있는 정도였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괜히 카드를 안 들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생님께 혼나고 들어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머니에 있는데 말이죠. 돈이란 게 참 그래요. 돈이 뭐길래 사람을 한없이 기쁘게도 만들었다가 비참하게도 만드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돈은 나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아파본 적이 있기에 전 제가 성공하고 여유를 찾고 나서 전세 대출을 끼고 살던 부모님께 자가집을 사드렸어요. 사람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되게 살잖아요. 처음으로 자가집에서 살게 된 부모님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고 제 위로 언니가 2살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고맙다고 했죠. 동생이 하든 언니가 하든 집을 산 거면 된 거라고 고맙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평생 어떻게든 딸 둘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신 부모님 돈 걱정 없이 사시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평생 할 수 있는 효도를 아쉬움 없이 다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시집 간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엉엉 우셨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울어? 누가 보면 딸내미 팔려가는 줄 알겠네. 아까워서 그렇지. 아까워서 내 딸을 누구 주겠어. 세상에 윤지, 너를 누굴 줘 내가. 아유, 결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너무 그러지 말어. 속상하니까. 울지 마. 아, 그래. 당신 너무 오버한다. 당신이 그렇게 울면 윤지가 마음 불편하지. 당신은 입 다물어. 아깝지도 않니? 이 똑 부러지는 애를 세상에 누굴 줘 누구를 어? 난 우리 윤지 그냥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시댁 식구들 눈치도 안 보고 남편의 애기에 다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안 살고 지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엄마, 결혼해도 그렇게 살 거야. 나 이제 대표잖아. 완전 잘났어. 엄마 딸. 그래서 완전 잘난 맛에 살 거야. 그니까 걱정 말고 울지 마. 나 진짜 속상해. 저희 엄마는 진짜 엉엉 우시면서 저더러 아까우니 시집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 역시 시집 안 가고 비혼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엔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절 보듬어주는 사람이라서 놓을 수 없었죠.
저희 엄마께서 이렇게 울고불고 속상해하신 걸 대충 눈치로 알아챈 남편은 저희 엄마께 더 잘했어요. 안 그래도 싹싹한데 더 싹싹하게 다가갔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죠. 그러니 지금은 우리 사위가 최고라는 엄마세요. 이렇게만 봤을 때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해 보이지만 역시 시댁은 시댁인 건지 시모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동 생활비만 딱 내고 얼마 버는지도 서로 정확히 모르죠. 정확한 건 제가 훨씬 더 번다는 건데 그걸 알기에 외식하거나 할 때는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걸 아세요. 어느 날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윤진이, 나다. 뭐 샵에 있니? 집 있니? 저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 나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너 들어보니까 아주 효녀더라.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명품백은 기본에 아주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더만. 네? 그게 왜요? 뭐 그게 왜요? 왜냐니? 너 나한테 뭐 해줬어?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제가 저희 친정집에 도움 줄 수 있는 걸 해준 거고 그걸 원하시면 아범이 할 문제죠. 이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제 부모님한테 제가 번 돈으로 효도를 했는데 왜 어머님이 서운하신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하지, 어? 아무리 내가 네 엄마가 아니고 시엠이라고 해도 그렇지. 좀 도와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에서 무릎도 아픈데 계단 오르고 내리면서 살고 있는데 안 불쌍하니? 어머님 그러셨어요? 제가 형님이랑 아범한테 당장 말할게요. 진작 말씀하시지 왜 참으셨어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가죠. 뭐? 예, 윤지야, 아니다. 뭘 말하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당장 말해서 해결할게요. 끊어보세요. 어머님 연락드릴게요.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모함하는 시모에게 되려 한 방 먹였습니다. 저희 시모는 제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으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모 사이로 지냈으면 한다고 고백을 뜬없이 우리 그렇게 지내자고 말이죠. 그래놓고는 정작 이럴 때 보면 본인 아들과 딸 주머니에서는 1,000원 한 장 꺼내는 걸 아까워하고 며느리 제 주머니에선 1,000만 원 1억이 나와도 아깝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본인 자식들에게 돈 얘기하는 걸 꺼려했죠. 그걸 이용해서 전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올케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올케는 별일 없지? 네, 형님, 통화 가능하세요? 응,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네, 조금 전에 어머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무릎이랑 관절이 안 좋으셔서 계단 오르고 내려오는 게 힘드신가 봐요. 집도 다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어머님 홀로 살고 계신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2층이고 거기서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올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확히 뭐라고 했어? 저희 집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저희 부모님 집 해드렸었는데 시집 오기 전에 그걸 어떻게 남편이 말한 건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만 효도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신 거면 이사해드려야죠. 뭐야? 아니 그걸 왜? 아유, 옳게. 내가 엄마랑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기분 상했을 건데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그냥 이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왜 가? 아니야, 내가 말할게. 이어서 전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줬고 형님과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더라고요. 들어보니 시집도 오기 전에 본인이 벌어서 본인 부모 집을 사줬으면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왜 그걸 시샘하면서 집 사달라고 하냐고 애도 아니고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면서 형님이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2층이라고 해봤자 계단도 얼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시모는 제대로 심술이 나셨겠죠. 그 이후 한동안은 제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는 시모가 이런 식으로 제게 뒤에서 말을 하면 본인이 대놓고 다 말을 해주라고 쏘가리 하지 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시모네 집이 워낙 낡았었는데 저희 신혼집을 보고 몇 달 내내 들들 볶아서 리모델링을 싹 해드렸고 그 공사를 하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고 선뜻 먼저 말씀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꽤 나왔고 그 와중에 가전제품도 욕심을 내셔서 냉장고랑 에어컨도 바꿔드렸습니다. 저 역시 하늘에서 돈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버는 돈인데 당연하다는 듯 쓰려는 시모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더 웃긴 건 에어컨 살 때 남편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시모는 거의 몸을 던지듯 날라서 막았고 윤지가 한다고 하잖아 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본인 아들이 돈 쓰는 건 온몸을 다해 티나게 막아서 더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시모가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저희 샵에 한번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히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싶진 않았으나 막을 명분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스킨에 바디까지 풀코스로 해드렸고 시모는 너무 황홀하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써가면서 받는 거구나. 너무 좋다 윤지야. 좋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아유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알았네. 어머님 저희 샵이 회원제고 단가가 비싸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처음 오셔서 제가 계산할 건데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오셔야 해요. 그리고 무조건 예약하고 오셔야 가능해요. 저희가 재료도 다 비싼 것만 쓰고 인건비도 비싸서 가족도 공짜는 어려워요. 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한 게 시모가 딱 봐도 다음에 또 공짜로 받으러 오려는 기세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 이후부터 출근도 전에 실장에게 전화가 왔고 당황스러워했죠. 시모랑 통화한 녹취본을 보내줘서 들어봤어요. 나 대표 CM이에요. 내일 나랑 2명 더 갈 거니까 예약해주고 저번에 받은 거 똑같이 해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내일은 저희가 이미 예약이 마감되셔서 다른 날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빠른 날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타임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못 알아들었나 본데 나 대표 CM이라고요. 거기 대표 CM이라고. 아, 네. 그런데 저희가 100% 예약제로 룸이 다 예약이 된 상황이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쪽 실장이죠? 내가 우리 며느리랑 전화하고 전화할 테니 기다려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표 CM이한테 대접을 이따위로해? 듣는데 제가 다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아, 실장님, 제가 미안해요. 저희 어머님이 통화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화 불가해요.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기분 풀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대표님. 전 괜찮아요. 시모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으나 그럼 마감하고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뭐라고 하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말했어요. 그럼 비는 룸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긴 연습할 때 쓰는 룸인데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예약을 해줬죠. 웃긴 건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선결제라고 했더니 또 대표 CM인데 무슨 결제냐고 하며 직원들 모두를 당황시키고 공짜라고 관리받고 가셨더라고요. 샵에서 큰 소리 내면 좋지 않기에 우선 조용히 룸으로 안내하고 다 끝낸 후 제게 전화와서 설명을 했고 전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시모에게 이미 설명도 했고 공짜는 어렵다고 손도 그었는데 저러니 더 이상 대꾸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이체를 해줬어요. 그러니 시모는 혼자도 오고 지인도 끌고 오고 아주 자주도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제 내역은 늘 남편에게 보내서 이체를 받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부부 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나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써버렸어요. 시모와 지인들이 모인 날 저도 출근해서 인사를 했죠. 지인들은 너무 예쁘다며 아가씨 같고 멋지다고 아주 칭찬들만 했고 이어 말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무슨 20대 같아. 관리하는 대표는 다르네. 아니 근데 매번 이 좋고 비싼 걸 공짜로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어째요. 공짜라뇨. 저희 공짜로 절대 못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재료도 하나하나 다 고급이고 비싼 것만 쓰고
인건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늘 결제를 대신하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 이후부턴 본인이 결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는 몰랐네. 계산하고 갈게요. 아우, 미안해라. 아니, 공짜니까 받으러 가자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그럴 리가요. 저희 샵이 그냥 동네샵도 아닌데요. 결제는 그럼 앞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마무리 하시고요. 지인들은 살색이 되어 결제를 했고 다들 할부까지 그었죠. 시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국 다물고 있다가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내 아들 돈으로 왜 네가 여태 생색을 내? 저 생색 낸 적 없는데요, 어머님. 제가 돈 내고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로 못 하신다고. 애초에 관리를 받으셨으면 돈을 내셔야지. 무슨 심부로 어머님 한두 번도 아니고 저라면 며느리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한 푼이라도 더 쓸 것 같은데 어머님은 지인들까지 다 끌고 오셔서 어떻게 그러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할 말 더 했고 들으세요. 어머님, 아들 돈은 아깝고 며느리 돈은 당연하다는 듯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버는데 보태주신 거 단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생판 나무를 살아놓고 이제 와서 돈 쓸 때만 가족이 마냥 그러지 마세요. 저 가식적인 거 딱 싫어해요, 어머님. 저 혼자 살아도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도 또 이러시면 어머님 귀한 아들 어머니 품으로 반품시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 딱 여기까지만 참습니다. 뭐야? 어머님 귀한 아들 반품시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명절에도 쉬라며 굳이 오지 말라고 했죠. 저희 부부끼리 잘 살면 그게 효도라나? 제가 버는 돈이 있고 어쨌든 덕분에 본인도 용돈이라는 걸 받으니 이혼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전날 이후로 시모는 제게 간섭이란 걸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